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 열심히 기회를 찾고 있는 덩치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재화의 가격, 어떤 물건의 가격이 5년 전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정말 싸다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서 5년 전 가격으로 떨어진 물건들이 있다고 합니다. 대체 무엇일까요? 현재 완만한 그리고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는 물건의 시장이 있죠. 바로 오피스텔 시장이 그것인데요. 오피스텔 시장의 모습은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거래량의 연간 추이만 보더라도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 연간 추이를 보면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 비해서 반토막이 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21년에 비해서는 3분의 1 토막 정도가 난 것이죠.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엄청나게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지방의 경우는 원체 오피스텔이 아직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래량은 연간 추이로 보았을 때 계속해서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가격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기사가 눈에 띄는데요. 5년 전보다 싸도 안 팔린다. 오피스텔이 그만큼 추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아파트 대체제로서 각광을 받던 오피스텔이었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수요가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공급도 줄어들게 되겠죠.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를 보면 연도별 전국의 오피스텔 분양 및 입주 실적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빨간색은 분양 물량, 파란색은 입주 물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빨간색이 가장 많았을 때, 분양 물량이 가장 많았을 때는 2015, 16, 17, 18년도 이쯤 되면서 제일 많았던 데는 10만 가구를 넘어섰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분양을 이렇게 했으니까 입주 물량은 그로부터 한 2년 후가 가장 많았겠죠. 따라서 2019년에는 입주 물량이 10만 호를 넘어섰고 2020년에도 9만 호가량 되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오피스텔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파트 가격이 워낙 큰 폭으로 올랐었기 때문에 당시에 투자 물건도 마찬가지고 실거주자들도 아파트의 대체제로서 오피스텔이 가장 큰 인기를 얻었을 때가 바로 이때가 되었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나요? 큰 하락기, 2022년도에 큰 하락기를 맞으면서 아파트 가격도 떨어지는데 오피스텔에는 더 이상 눈길을 주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럼에 따라서 2022년도에는 분양 물량 자체가 큰 폭으로 줄어서 26,000호 정도 되었고 올해는 거기서도 또 많이 줄어서 18,000호 정도만 분양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직 24년, 25년에는 분양 계획이 잡히진 않았으니까 나오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분양 자체를 22년, 23년에 그 전해보다도 큰 폭으로 분양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24년, 25년에 입주하는 물량 자체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앞으로 분양이 계속해서 줄어든다라고 하면 25년 이후에 오피스텔의 입주 물량은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아파트의 경우에도 큰 폭으로 그 공급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미 아파트는 인허가, 착공, 분양 물량 할 것 없이 모두 다 반토막 이상이 나버린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이 또 오른다라고 하는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피스텔마저 이렇게 공급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서 앞으로 입주 물량이 거의 없다시피 하게 된다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게 될까요? 지금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피스텔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겠지만 오피스텔 또한 아파트가 먼저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된 이후부터는 필연적으로 사람들의 눈길이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거 상품으로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때 오피스텔의 공급마저도 이렇게 줄어든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피스텔도 당연히 가격이 오르게 되지 않을까요?
따라서 이제는 오피스텔에도 투자의 기회를 찾기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글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오피스텔을 지금 보라고 오피스텔에 어떻게 지금 관심을 갖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역전세, 깡통전세, 그리고 전세 사기 사건과 같은 큰 이슈들이 오피스텔 그리고 빌라에 집중됐었기 때문에 현재는 오피스텔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오피스텔을 직접 사기가 부담이 된다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매수 방법이 하나가 있죠. 바로 경매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피스텔의 경매의 모습은 어떨까요?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는 서울 오피스텔의 낙찰률을 보여주는 것인데 현재 계속해서 낮아져서 11%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낙찰률이 11%라는 것은 경매 물건으로 10건이 나오면 1건 정도가 낙찰된다는 것으로 경매 시장에서도 이렇게 오피스텔은 철저하게 외면을 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경매를 통해서 좀 더가 아니라 더욱더 큰 폭으로 저렴하게 엄청나게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 현재의 오피스텔이 되는 것이죠. 벌써 반값인데도 왜 안 사지라는 기사 제목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현재 경매를 이용하면 오피스텔은 반값에도 매수할 수 있게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전에도 항상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피스텔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을 접근을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시세 차익이 크게 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을 저도 보았지만 저는 철저하게 수익형 부동산은 월세 수익률을 계산해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갔는데 시세 차익이 난다면 덤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 월세 가격은 오르고 있기 때문에 경매를 통해서 이렇게 모두가 외면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반값 아니면 더 그 이하로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수익률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시장 공포감이 지배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외면하고 있는 시장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최근에는 오피스텔 경매 물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하고 그리고 임장을 나가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곳에서 기회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투자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